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고수 TV.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댓글이 있어서 리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상 피드백 잘 받았습니다. 그때 주신 조언으로 엣지 컴퓨팅과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둘 다 챙기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니 좋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납니다. 저는 학제 다간 연구에 적극 찬성입니다만 제가 요즘 엣지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을 모두 적용한 연구를 진행해보니 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박사의 경우 취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를 통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스마트 손목시계를 차고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뭐 스마트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인공지능 네트워크랑 연결된 CCTV를 가지고 있고 다 스마트 장비라고 쳐봐요. 이런 잡다구리한 아주 작은 성능의 주변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 미들웨어 같은 걸 깔아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거대한 어떤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스마트 장비를 연결하거나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스마트 장비를 연결하면 이것만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공지능 혹은 뭐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은 뭐냐면 이제 서버를 엄청 큰 걸 세우는 거야. 뭐 아파트 몇 동짜리 슈퍼컴퓨터 세워가지고 그걸로 인공지능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방법론이거든요. 미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가 두 명이에요. 보통 지도교수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한 분은 엣지 컴퓨팅 전공하신 분, 그러니까 잡다구리한 네트워크 다 연결하시는 분, 그래서 뭐 인공지능 만드시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슈퍼컴퓨터 엄청나게 강한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뭐 인공지능 구현하든 뭘 하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도교수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두 가지를 다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도교수라는 사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도 인간이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 벌어들이고 자기 성공하고 막 그런 게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윗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두 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 배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A 교수가 원하는 대로 막 님을 드라이브하고 막 시킬 거 아니에요. B 교수는 B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님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님이 두 가지 다 배우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지도교수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다양한 연구를 시켰던 거예요. 한 명이 능력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에게 다양한 걸 시켰는데, 그럼 저는 이제 저한테 펀드 주고 저를 드라이브한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명의 스트레스만 감당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잘 보이고 한 명이 그래 너 졸업해라 하면 졸업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님보다 쉬웠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님은 지금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님이 저는 학제 다간 연구에 적극 찬성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님이 지금 엣지 컴퓨팅과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둘 다 했다고 해서 학제 다간 연구
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말하는 학제 다간 연구, 즉 interdisciplinary research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엣지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근데 그거를 병원에 연결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뭐 병원에 뭐 환자의 엑스레이 기계에 있는 스마트 장비랑 혈당 장비에 있는 스마트 장비랑, 그리고 뭐 간호사가 들고 다니던 타블렛에 있는 그런 데이터랑, 뭐 심지어 병원에서 버리는, 환자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을 뭔가 이제 분류하면서 나온 데이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병이 왜 생기는지 이런 원리를 분석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학제 다간 연구라는 거.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과 HPC 둘 다 했다고 해서 님이 학제 다간 연구라고 할 수 없고요. 님은 학제 다간 연구가 아니라 컴퓨터에 국한된 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제 다간 연구라고 하려면 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님이 뛰어드는 걸 미국에서 그런 거를 학제 다간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님이 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또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알고리즘 연구하고 슈퍼컴퓨터 뭐 퍼포먼스 맨날 체크하고 어떻게 아키텍처 짜는 게 하이퍼포먼스가 될까, 이거는 컴퓨터에 국한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님이 예를 들면 뭐 경마장이랑 뭐 같이 조인트로 연구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말의 생김새, 품종, 그 기수의 몸무게, 기수의 경력, 기수의 인종, 나이, 말의 나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뭐 말의 발굽의 생김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다 컬렉션 한 다음에 그걸로 슈퍼컴퓨터랑 결합해 가지고 님이 예를 들면 뭐 경마의 최적의 그 승률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게 학제 다간 연구예요. 경마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를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연결한 거잖아요. 이게 학제 다간 연구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엣지 컴퓨팅과 HPC 두 개 지금 했다고 해서 학제 다간 연구라고 볼 수 없고요. 님이 지금 오히려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님이 진짜로 학제 다간 연구를 하고 싶다면 님이 익숙한 분야, 님이 잘하는 게 지금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랑 전혀 상관없는 거를 뭘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데이트, 뭐 중매, 그 남녀 중매해주는 뭐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엣지 컴퓨팅이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적용해가지고 막 그 남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매칭해주고 막, 그래서 결혼 성사하면은 뭐 몇백만 원씩 받는, 이런 게 학제 다간 연구예요. 아시겠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제,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잇는 거, 그게 학제 다간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님이 하는 걸 학제 다간 연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님이 지금 엣지 컴퓨팅, 하이퍼포먼스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관련을 모두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제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보면 이게 학제 다간 연구가 아니에요. 엣지 컴퓨팅, H퍼포먼스, 하이퍼포먼스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버 다 컴퓨터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진짜로 학제 다간 연구라고 말하려면 뭐 이런 거예요. 컴퓨터 기술, 뭐 바이오 기술, 뭐 아니면 뭐 경제학, 뭐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읽는 거. 근데 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네트워크도 하고요, 사이버 보안도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님이 어떻게 보면은 님이 사실 걱정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전문성이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님이 너무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컴퓨터에만 꽂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미국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할 줄 아는 전문가들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어딘가 있어요. 미국은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하청 주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엣지 컴퓨터 어디 전기세 싼 데다가 하청 주면 되겠죠. 네트워크 어디 뭐 네트워크 잘하는 뭐 코딩 잘하는 애들한테, 뭐 사이버 보안 어디 코딩 잘하는 애들한테 하청 주면 되겠죠. 그 미국이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그 전 세계의 문어발들을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어의 머리를 만드는 게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이제 알아듣기 쉽거든요. 뭐 하나를 되게 잘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사무라이 시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라이 시대에 이 사무라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칼 잘 쓰는 사무라이, 창 잘 쓰는 사무라이, 활 잘 쏘는 사무라이, 전문가죠. 이 사무라이는 한평생 칼 쓰는 것만 공부한 검술의 대가가 있겠죠. 그리고 한평생 창 쓰는 법만 그 창에 어떤 무술을 연마한 사무라이가 있겠죠. 한평생 활만 쏜 애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쇼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언덕에 의자 깔고 앉아가지고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부채 하나 들고 뭐 사무라이 부대, 뭐 칼 부대 전진, 그 다음에 활 부대 화살 공격, 그 다음에 창 부대 공격, 뭐 기마대 공격. 아시겠죠? 언덕 꼭대기에, 높은 꼭대기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옆에 이제 하인들이 부채질 하고 있겠죠. 아우 더우시겠습니다. 부채질 하고 있겠죠. 그리고 무기도 없이 부채 하나 딱 들고 전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 이런 사람을 미국이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막 인간의 몸에 적용하고, 바이오텍에 적용하고, 뭐 경제학에도 적용하고, 뭐 기계공학에도 적용하고, 자율주행에도 적용하고, 이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도교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지도교수가,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기계공학 박사예요. 근데 제가 님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난 자동차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동차 설계랑 그 다음에 내연기관,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바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뭐 예를 들면 뭐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뭐 인체공학, 뭐 이런 다양한 것을 저는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그게 되게 좁은 생각이에요.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나는 다양한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좁은 생각이에요. 미국 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계공학과인데 막 GPU 테크놀로지 연구해서 막 인공지능 연구하고 막 슈퍼컴퓨터 연구하고, 기계공학과인데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막 엑스레이 MRI 장비 연구하고, 막 기계공학과인데 뭐 막 예를 들면 뭐 금융가 같은 데서 일하면서 이제 그 금융의 어떤 분석을 막 하고 막 이런 너무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다양한 장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지도 교수가 이 문어발식으로 조금씩 수박 겉핥기라고 말하면 좀 극단적이려나? 하여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제 지도 교수는 지금 미국의 그 10위권 하는 명문대학교의 기계공학과의 학과장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교수들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조금씩 다 알아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어요. 한국에서 흔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실리콘밸리 가려면 컴퓨터 사이언스 나오고 코딩을 진짜 잘해야 되고 뭐 웬만한 뭐 프로그래밍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실리콘밸리 회사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모든 분야에서 다 잘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적으로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물론 자동차 회사 박사만큼 몰라도 웬만큼 알아요. 뭐 BIW 어떻게 구성하고, 차체 구조 설계 어떻게 해야 되고, 금형 어떻게 파야 되고, 대충 알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GPU를 넣어가지고 인공지능 하겠죠. GPU도 좀 알아요. GPU 아키텍처를 짜기 위해서는 GPU와 로직이랑 SRAM이랑 DRAM을 어떻게 잘 섞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거를 PCB에 어떻게 붙여가지고 라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머신러닝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 컬렉션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인퍼링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과정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만 한평생 한 그런 사람이 말하는 머신러닝만큼 모르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물류 프로세스랑 서플라이 체인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하는 게 싼지 대만에서 하는 게 싼지 최종 조립 말하는 거야. 한국에서 조립하는 게 싼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문어발의 정상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 지금 되게 잘해야지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에요. 특히 님이 이제 과학고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특목고 나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받는 그 교육이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 하나로 최고로 잘하고 1등 해야 되고 뭐 이런 한국적인 정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예를 들면 일본 사무라이 시대로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한평생 칼 쓰는 법만 배운 거예요. 한평생 활 쏘는 것만 배운 거예요. 뭐 특목고 같은 데서 어릴 때부터 그게 뭔가 하나 공부 같은 거를 잘하는 거를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명문대 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쇼군들한테 지배당하는 거예요. 쇼군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거를 익히면서 전술, 뭐 승마, 검술, 창술, 화살하는 거, 활 쏘는 법, 뭐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경제, 문화, 다양한 거를 배워요. 그런데 물론 그거를 다 잘하진 않겠죠. 뭐 쇼군이 뭐 칼 쓰는 사무라이랑 1대1로 대전을 해서 이길 만큼은 아니어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아, 누가 칼을 잘 쓰는구나. 아, 저거는 무슨 검술이고 무슨 검술이고 이거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활 쏘는 법 자기가 그 명궁이 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명궁인지 보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이겁니다. 그래서 쇼군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쇼군입니다. 실리콘밸리.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큰 산 꼭대기에 의자 하나 깔고 딱 앉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앉아가지고 부채 하나 들고 전 세계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 뭐 하나 되게 잘해가지고 뭐 하나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한국에서 받은 교육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특목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양한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제 지도교수가 그런 사람이었고 전 지도교수를 굉장히 잘 만났습니다. 처음에 지도교수를 만났을 때 지도교수가 되게 뭐랄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잡다구리한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 지도교수의 전문성을 좀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학과장이 되잖아요. 그 미국의 10위권의 명문대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가 거기다가 조금 인문계적인 성향을 조금 더 공부하면은 이제 총장까지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도교수 밑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졸업하고 사실은 제가 졸업한 지 꽤 됐거든요. 2014년에 졸업했으니까 지금 거의 졸업한 지 10년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10년간 회사를 2년마다 계속 바꿨어요. 다섯 개 회사를 거쳤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한국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합니다. 야, 너 미쳤냐? 무슨 10년간 2년마다 회사를 5군데를 옮겨? 너 그렇게 하면 경력 꽝이야. 아무도 너 같은 사람 나중에 받아두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한국은 진짜로 그래요. 회사 자주 옮긴 사람 안 좋아합니다. 뭐 한 군데 한 10년 다닌 사람 좋아하죠. 미국은 안 그래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5번 옮겼다.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왜 2년마다 5번 회사를 옮겼냐면은 첫 번째 회사는 그 반도체 팹의 웨이퍼 프로세싱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이제 그거를 조립하는
조립 기술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거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그 네트워크, 특히 양자 컴퓨터의 그런 양자 컴퓨터나 슈퍼컴퓨터 같은 정말 고성능의 컴퓨터는 그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회사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진짜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크를 배웠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사에서는 제가 뭘 배우냐면 그 반도체 만드는 장비 회사를 다녔어요. 미국의 그 세계적인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거기를 다니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실리콘밸리에서 저를 뽑아서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징이 하나만 되게 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유한요소 해석 이거 하나만 깊이 파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전자공학과 출신 같은 경우는 회로 설계 이거 하나만 깊이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칼 잘 쓰는 사무라이, 그 활 잘 쏘는 사무라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쇼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의자 하나 딱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부채 하나 들고 화살부대 앞으로 전진, 기마대 앞으로 전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병 뒤로 후퇴. 이거를 지시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미국이에요. 한국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의 특목고랑 한국의 명문대가 추구하는 방식이랑 완전 거꾸로로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 하는 게 미국인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항상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 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조금씩 알 수 있는 진정한 이제 학제 다간 연구를 하려면 절대로 이을 수 없는 여러 개의 점들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님은 이미 컴퓨터 하나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니 다음에는 바이오를 정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문학을 정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지 이거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차이는 뭐고, 왜 달러는 세계를 지배하는가, 이런 거를 알고, 이렇게 절대로 이을 수 없는 여러 개의 점을 막 이으면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서밖에 이런 거 배울 수 없어요. 한국은 이제 특목고, 명문대, 학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답변이 잘 되셨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